1597년 9월 16일 물결 산업기로 소문난 명량으로 외선 백설을 세 척이 침입해왔다. 앞선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대파하며 승전을 이어가던 왜군들을 막아선 곳은 명장 이순신과 12척의 수군 병선, 수적 열세의 조선 수군의 승리는 기적과도 같았는데 미리 준비해둔 포탄을 쏘며 상대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조선 수군의 공격과 몰아치는 회오리 물살에 혼쭐난 왜군들은 서둘러 퇴각하기 시작했다. 명량 해전은 조선 수군의 승리였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한 명량에서의 승전을 역사는 조선 최고의 해전으로 기록했고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해남 우수영이다.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했을 정도로 예로부터 조선의 해안 방어에 있어 중요한 수군진이었던 전라 우수영. 지금의 해남 울돌목이 바로 그곳이다. 영양대첩의 현장으로 유명한 해남 우수영은 조선 수군진 중에서도 큰 규모로 서남의 안을 지키는 요지였다. 조선 초기 전라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해안 방어가 허술했던 탓에 외부의 침입이 빈번했고 그 피해도 상당했다. 조선 초기에 전라 수영이 자주 옮겼습니다. 옥구에서 대굴포, 그 다음에 목포 무안의 당포, 그 다음에 이어서 해남의 우수영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외구가 침입이 아주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기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섬에 외구들이 농사를 지면서 거주를 하면서까지 이 육지를 침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점점 바닷가하고 가까운 우수영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전라수영은 수차례 이설된 후 해남 우수영에 설치됐다. 병선을 주둔하기에 적합한 수군진의 설치 조건은 바람이 없고 방어상 은폐할 수 있는 곳이면서 조운선이나 병선 등이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전 전라수영들도 이런 조건에는 부합했으나 문제는 인근 포진가의 원활한 작전 수행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해안으로 쳐들어오는 외구의 침입을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이었다. 우수영이 위치한 이곳은 진도와 해남 사이에 울돌목이라는 목을 끼고 있습니다. 이 울돌목은 남해에서 서해를 거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구가 쳐들어올 경우에는 이곳을 지나치지 않고는 한양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440년에 전라수영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수 지역에 설치돼 전라좌도 해안 경비를 담당했던 전라좌수영. 1497년 성종 임금이 전라도 수군 강화를 위해 신설한 수군진으로 이후 전라수영은 해남 우수영의 전라우수영과 여수의 전라좌수영으로 수군이 편성되었다. 전라좌수영은 전라좌수사로 임명된 이순신이 병선과 무기 등을 개발해 조선 수군의 승전을 이끌었던 해안 방어 기지였다. 전라좌수영이 오관오포를 관할하는 수군 기지였고 우수영은 그 3배인 15관 12포를 관할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성의 둘레는 3,848척이고 높이는 12척이었다. 처음에는 이곳에 전라수영이 있었습니다. 전라수영은 연안이 아주 복잡하고 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전라수영 한 곳에서 이 전체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479년에 여수에다가 전라좌수영으로 해가지고 다시 전라우수영과 좌수영 체제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고 지도 속의 전라우수영은 현과 비슷한 크기로 다른 수군진과 달리 그 위치도 확실히 표시되어 있다. 전라우수영성은 타원 형태로 사방에 문이 설치되었는데 현재는 북문에서 시작해 수구문에 이르는 일부 성벽이 남아있다.
구간에 따라 해안성, 토성, 석성이 혼합되어 있다. 지금 현재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 성곽은 일부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내탁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안쪽에다 기대는 형태로 돼서 밖에 이렇게 석죽으로 사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높이 한 3m 정도 되고, 현재 이 둘레가 크게 보면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 구간 정도 되게 해서 지금 다른 그 진포나 다른 이 관청을 거느린 어떤 수영보다도 그 규모가 한 2배 정도 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수영이 그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앞에 해변으로 지나고 있는 이 물목은 서울로 가는 중요한, 예전에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강에 이르기를 이순신 장군은 딱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지 않는다면 적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이 우수영은 이 서해로 가는 중요한 첫 번째의 군사 기지였고, 이걸 지켜야 될 아주 절대적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나 조선의 거센 저항으로 물러났던 왜군들은 다시 조선을 침략해왔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할 이는 이순신. 그는 바로 무기와 병력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수군 통제사로 다시 활동해달라, 이런 통지를 받고 1597년 8월 3일부터 자기가 모은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장교 9명, 그러니까 군관 9명, 그리고 군인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병사가 6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서 15명의 이 군인을 가지고 어떻게 수군을 맡겠냐.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날 어떤 전령이 또 내려오냐면, 선조 임금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쟁이 불가능하니까 그 군대를 해산하고 육군으로 가서 의탁해서 권율을 휘하해서 싸우도록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현재 서해로 적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우수영 가서 막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분이 그 보성 열선루에 계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한 10일 정도만 주둔하면서 군사를 다시 재정비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계를 올렸습니다. 모두가 조선 수군이 전투력이 없다며 포기를 종용했으나 이순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호남도 나라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전라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수군 재건을 위한 전략 구상에 몰두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해전을 위한 병참 확보였다. 호남에 희망이 있다 생각한 전라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구례, 안록, 곡성, 옥과 순천, 나간, 보성, 장흥, 해남으로 이동하며 병력을 충원하고 무기와 군량미를 확보하며 조선수군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배설 장군이 가지고 태각한 배인데, 이 배하고 합류해서 진도 만호가 가지고 있던 배까지 이렇게 합해서 13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13척의 배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딱 2달 만에, 그러니까 2달 만에 조선군이 다시 반전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조선수군이 명량의 좁고 물살이 거센 해로에서 왜군을 격파하기 위해 해남 우수영에 진을 치고 있던 그때 외선 133척이 명량으로 침입해온 것이다. 12척의 병선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포탄 공격에 외선들은 힘없이 침몰하거나 겁을 먹고 퇴각하기 시작했고, 조선수군의 힘으로 왜군의 전진을 저지하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명랑해전은 아주 중요한 해전이었죠. 적은 수 판옥선으로 133척이나 되는 많은 외선들을 무찌르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 승리로 인해서 왜구들은 이 울돌목을 통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을 꺾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왜구가 이제 밀게 되면서 임진왜란을 종집을
찍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량해전을 기리기 위해서 숙종 때 동문 밖에다가 명량대첩비를 세워서 그 숭고한 뜻을 기리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러한 숭고한 뜻은 지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1688년 숙종 임금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남 우수영에 명량대첩비를 세웠는데 기적적인 승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명량대첩에서의 승전 기록은 오랜 전쟁으로 시름에 잠겨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밑거름이 되었다. 명량대첩비는 일제에 의해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해남으로 돌아왔고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원래 자리를 찾았다. 규모라든가 크기가 다른 비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정말. 여기 그 2m가 훨씬 넘고 폭도 1m 한 14가 되는데 이렇게 큰 돌들로 만들었다는 것도 우람하지만 현재 이 돌 위에 이 반석인데 이 반석이 이 자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동산처럼 솟아있는 이 돌로 자연석 위에다가 이 비를 세운 것은 영원토록 이런 지킴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우리들은 이제 명량대첩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금성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물 503호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일반적인 비석 형식으로 세워진 명량대첩비. 당대의 문장가들이 글과 글씨로 새겨진 비문에는 임진왜란 당시 명량해전에서의 격전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이 비바람이 칠 때 다 이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 보다시피 기둥이 지금 1688년 당시에 만들어져 놔서 그 표피가 다 녹아내렸어요. 근데 하도 이게 많이 치니까 나무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그 귀중한 이런 비각을 어떻게 좀 더 보호해 볼까 해서 지금 안에다 해랑 형태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복도 형태를 쫙 갖추고 그 이 고주와 이렇게 외주를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더 가치 있게 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남기자라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고 오랜 성상의 세월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슬픈 역사에서 가장 승리한 역사로 바꾸는 그 기점인데 이 기점의 표식이 바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이 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12척의 배로 133척의 애군들을 격퇴했다. 그래서 이 승리하게 됐는데 이 승리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꼭 기억하자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비석이 갖는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좌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족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선인들의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남 우수영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많았는데 마을 뒤편에 자리한 망해루는 우수영 앞바다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전망대였다. 그 뒤쪽에 보이는 공간은 지금 망해루라는 그 2층 누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는 복원되어 있지만 당시 임진왜란 상황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중요한 이치에 이렇게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우수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다. 그래서 초병들이라든가 이들이 앞에 지난 배들 척수들을 세고 어디로 지나간다 이렇게 관찰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지휘관들이 모여서 진해루처럼 이렇게 작전을 짰던 그런 공간입니다. 해안 지역에 설치된 수군진에서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우물이었다. 해남 우수영에는 일명 이순신 샘으로 불리는 옛 군정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순신 샘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준비하며 전라 우수영에 머물던 시절 수군들의 밥을 짓기 위해 사용된 샘이라고 전해지는데
6개의 판선을 짜 맞춘 육각형 석종으로 매우 드문 형태의 군정이다. 수량이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시 이 수량이 그치질 않으니까 이 안에서 3,000명 가까운 식구들이 이 물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봐요. 전국 어디에서도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큰 판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보통 사각형, 규틀 형태는 있지만 이렇게 육각형으로 보다 면적을 넓혀서 최대한 크게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 어디에도 없고 우리 전남에서도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흔적들이 완벽하게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수군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의병을 비롯한 수많은 민초들의 전통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임난 당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한 미장술이었다는 설이 있는 강강술래는 해남 우수영 사람들이 자부심으로 지켜온 오랜 민속이다. 제가 시집와서 보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기 분들이 강강술래 매김 소리를 지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노래도 있고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강강술래를 더 키워서 다른 데보다 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애족들은 강강술래 호세비에 눌려 죽고 강강술래 야조불에 타져 죽고 강강술래 세고루에 넘어져서 강강술래 울두구족 밥이 되어 명량대첩의 승전에는 다양한 묘책이 쓰였는데 우수영의 빠른 물살을 이용한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철새도 그중 하나다. 왜군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 사람들은 힘을 모았고 수군 재건의 현장과 왜군과 맞선 전장에서 그 빛을 발했다. 그래서 명량의 승리는 더욱 의미가 크다. 조선 해전사 최고의 승전으로 기록된 명량해전. 그 역사의 현장인 해남 우수영에서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수임을 다했던 이순신 장군의 불면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긴다. 우리 역사에도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온다. 눈앞의 현실을 탓하며 포기할 것인가? 꿋꿋하게 나아갈 것인가? 남쪽 땅 끝자락 해남 우수영에서 그 답을 찾은 듯하다.